가족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족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하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 듭니다. 집에 갈 때마다 몸이 떨리고요. 문자 메시지 하나에도 심장이 요동칩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이 모든 게 당신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제정신을 유지하면서 죄책감 없이,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놀아나지 않으면서 독이 되는 가족을 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더라도, 매주 그들을 만나야 하더라도, 혹은 모두가 당신이 문제라고 말하더라도 이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봅시다. 아무도 당신에게 경고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을 키워준 사람이 당신을 파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 그들은 당신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먹여 살렸고 생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한 가지 단순한 규칙을 배웁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당신이 위험해진다는 규칙 말이죠. 그렇게 당신은 자신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사과하는 법을 배웁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기도 전에 그들의 기분부터 살피는 법을 배웁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당신은 성인입니다. 당신만의 삶과 당신만의 돈, 그리고 당신만의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프로그램은 삭제되지 않는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여전히 배경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쏘아붙일 때 당신의 몸은 공포 모드로 들어갑니다.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나며 목구멍이 조여옵니다. 비록 당신이 완전히 안전하고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해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잊으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뒤틀린 사실은 그들도 이 사실을 안다는 점입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당신이 반응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왜냐하면 그 버튼을 설치한 사람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당신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까? 누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까? 누가 당신의 고통보다 그들의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자 그들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론이나 상담사의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당신을 구석으로 몰아세울 때 쓸 수 있는 실전 전술입니다. 첫째로,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머릿속으로 수천 번 연습했을 것입니다. 할 말도 준비했고 증거도 완벽합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진실을 깨닫게 해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날 일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말을 시작하고 예의를 갖춰 조곤조곤 증거를 대면 두 번째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말을 자를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거나 지어낸 이야기라거나 아무 이유 없이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15년 전에 당신이 실수했던 일을 들먹일 것입니다.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입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도 당신이 진심을 쏟아내는 동안 무표정하게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겠죠. 다 끝났니? 혹은 너는 항상 너무 예민해서 탈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시작할 때보다 더 비참한 기분으로 그 자리를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규칙을 정하고 자기들이 불리할 때마다 규칙을 바꾸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게임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게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들이 잔인한 말을 할 때 자신을 방어하지 마세요. 설명하지도 마세요. 그들의 말을 바로잡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소리 지르는 낯선 사람을 보듯 그들을 바라보세요.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의아해하고 조금은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들의 말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망가진 내면, 그리고 권력욕에 대한 것일 뿐입니다.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비난했습니다. 머리 모양과 집안 상태, 그리고 아이들과 결혼 생활까지 전부 다요. 수년 동안 그녀는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 완벽해지려 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만 하면 비난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난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비난은 그녀와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무력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언니는 너보다 집을 훨씬 깨끗하게 치우고 살더라.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거나 방어하는 대신 그녀는 그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고는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해서 눈을 깜빡이며 평소처럼 변명을 하거나 상처받은 표정을 짓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난 그저 너 잘 되라고 도와주려는 거야.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는 옆 사람에게 소금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5분 동안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하자 어머니는 포기하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눈물도 싸움도 드라마틱한 소동도 없이 끝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평온한 마음으로 부모님 집을 나섰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일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두는 덫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선을 긋기 시작하고 가족 행사에 빠지거나 모든 전화를 받지 않으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면 갑자기 죄책감이 트럭처럼 당신을 덮칩니다. 수치심과 함께 머릿속에서 독이 되는 가족의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네가 가족을 다 망치고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목소리는 너무 크고 설득력 있으며 끊임없이 들립니다. 여기서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된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지 못하도록 그들이 당신 안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진짜 죄책감은 당신이 정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생깁니다. 고의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가치관을 어겼을 때 말이죠. 가짜 죄책감은 사람들이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막을 때 생깁니다. 당신이 거절하고 자신을 보호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건강한 관계들을 떠올려 보세요. 진정한 친구와 좋은 파트너,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들이 당신을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나요? 아니요. 그들은 알겠어. 준비되면 알려줘.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라고 합니다. 어떤 모임에 가지 못할 때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나요? 아니요. 걱정 마. 다음에 보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해와 존중, 그리고 유연한 말입니다. 독이 되는 사랑은 다릅니다. 독이 되는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네가 선을 그으면 네가 문제인 거야. 네가 자신을 돌보면 넌 이기적인 거야. 차이가 보이시나요? 하나는 당신을 북돋아주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니 죄책감이 찾아올 때 반드시 찾아올 텐데 필요하다면 소리내어 대답하세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건강하고 현명한 일이야. 이것이 어른이 할 일이야. 당신이 믿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독이 되는 가족에 대한 아픈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식 그대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독하게 구는 것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기 때문입니다. 권력감을 느끼게 해주거나 혹은 그것이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고통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은 그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사랑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설득한다고 해서 그들이 친절해지지도 않습니다. 변화는 본인이 원할 때만 일어납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싫어질 때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기로 결심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대신 원해줄 수도 없고 대신 노력해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일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들이 당신을 해치게 놔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많고 못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더 이상 그 화 근처에 있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언니가 소동을 일으키며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당신은 그 소동에 끼어들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용은 굴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고 그 현실을 바탕으로 선택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5단계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표하지 말고 거리를 두세요. 왜 거리가 필요한지 설명하는 긴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독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글을 올리지 마세요. 온 가족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물러나세요. 전화를 덜 받고 방문 횟수를 줄이세요. 정보 공유를 줄이세요. 그들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요즘 정말 바빠서 그래요. 일이 좀 정신없네요. 시간 날 때 연락할게요 라고 하세요. 단순하고 차분하게 못되게 굴지 않으면서 선을 긋는 것입니다. 2단계, 당신의 삶을 당신 공격에 이용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지 마세요. 새 직장을 구했나요? 말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고 있나요? 비밀로 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나요? 가족 대신 친구와 이야기하세요.
이게 슬프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가족과 삶을 공유하고 싶은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무기 삼아 공격하는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유대감이 아니라 탄약을 건네주는 꼴입니다. 당신의 진짜 삶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고 당신의 아픔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아껴두세요. 3단계 회색 바위 기법을 연습하세요. 지루한 사람이 되세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세요. 그들이 이용할 만한 흥미로운 거리를 전혀 주지 마세요. 오늘 어땠냐고 물으면 그냥 그랬어요 라고 하세요. 관계에 대해 물으면 잘 지내요 라고 하세요. 그들이 논쟁을 걸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따분하고 흥미없는 회색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말고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독이 되는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을 굶기세요. 4단계, 당신의 진짜 가족을 만드세요.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란 당신 곁을 지켜주고 당신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며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을 이해해주는 친구들, 지지 모임, 상담, 치료사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곳에 투자하세요. 실제로 자라나고 있는 식물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삶에 진짜 사랑이 있으면 독이 되는 것들로 인한 상처가 줄어듭니다. 더 이상 그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다른 곳에 풍성한 성찬이 차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5단계 반발을 예상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이 변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당신을 배은망덕하다거나 예민하다거나 차갑고 못됐다거나 세뇌당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을 포섭해서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려 할 것입니다. 과거 일을 들먹이고 지키지도 않을 변화의 약속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마지막 발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압박이 너무 심하고 죄책감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굳건히 버티세요. 당신의 경계선을 확고히 유지하세요. 이 폭풍은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선을 존중해서 관계가 개선되거나 혹은 존중하지 않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말입니다. 당신은 선을 그으면 결국 혼자가 될까봐 혹은 모두가 당신을 미워하고 가족 전체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우선 건강한 선을 긋는다고 해서 모두가 떠난다면 그들은 애초에 당신 곁에 진심으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당신의 모습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둘째로 당신은 혼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강인함에 매력을 느끼고 다가올 것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놓아줌으로써 더 좋은 관계가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로 만약 최악의 상황이 닥쳐 가족이 당신을 외면하더라도 당신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독이 되는 가족으로부터 걸어나와 아름다운 삶을 일구어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을 망치는 일입니다. 제가 당신의 뼛속 깊이 새겨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할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정신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평화를 유지할 책임도 없습니다.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망가진 사람들을 고쳐줄 책임도 없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책임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안전, 그리고 평화와 미래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기적으로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배워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텅 비고 지치고 부서져 있다면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곁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텅 빈 잔으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습니다. 독이 되는 가족들은 당신이 허락한다면 당신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말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 자신을 채우세요. 먼저 당신의 평화를 지키세요. 먼저 당신의 힘을 기르세요. 그러고 나서 그 충만함 속에서 누가 당신의 삶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세요. 이 과정을 거친 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겠습니다. 당신은 속쓰림 없이 잠에서 맵니다. 불안함 없이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누가 분위기를 망칠까 걱정하지 않고 계획을 세웁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짓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단순하고 지루하지만 아름다운 평화입니다. 가족을 만날 때도 당신은 차분하고 단단합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기분을 살피려 애쓰지 않습니다. 누가 못된 말을 해도 거의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오리깃털에 물이 굴러떨어지듯 그냥 흘려보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당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차 안에서 울거나 대화를 곱씹거나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하지 않고 가족 모임을 떠납니다. 밤새 깊은 잠을 잡니다. 어깨에 긴장이 풀리고 앙다물었던 턱이 부드러워집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미소 지으며 더 편하게 숨을 쉽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는 그 어떤 수식어도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당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현명하게 만듭니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을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제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배운 것 중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다음에 그들이 전화할 때 받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하루 종일 있지 않고 1시간 만에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왜 못 가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선을 긋는 근육을 키우세요. 그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아마 무서울 것입니다. 죄책감도 분명히 들겠죠. 하지만 아주 미세한 자유로움도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점점 커집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할 때마다 자유는 더 커집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킬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이 사라졌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을요. 늘 따라다니던 불안함이 사라졌다는 것을요. 그 자리에 평화가 자리 잡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이고 깊으며 지속적인 평화 말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비록 아무도 당신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비록 가족이 당신을 자격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했더라도 말이죠. 평생을 자신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더라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소중했습니다. 당신을 보호했어야 할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지 그것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그들이 준 모든 힘든 날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선을 그으세요. 당신의 평화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삶 말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삶 말이죠. 행복하게 눈을 뜨는 삶 말입니다. 그것을 손에 넣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당신 자신을 불태우는 일을 멈추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을 선택하세요. 결국 평생 당신 곁에 있어줄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치유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선을 긋고 나면 모든 게 완벽해지는 것처럼 묘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는 엉망진창인 과정입니다. 어떤 날은 당신이 강해집니다.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하고 당당하게 독이 되는 상황에서 걸어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이 다시 당신의 마음을 후벼파게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 모두 치유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차이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자책하나요? 아니면 내일 다시 시도하나요? 진보는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걸음 앞으로 갔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한 당신은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랐던 가족의 모습과 당신을 보호했어야 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존중하고 충분히 느끼세요. 하지만 그 슬픔이 당신을 다시 과거로 끌어당기게 두지는 마세요.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독이 되는 가족은 결코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과 화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치유에 그들의 참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아도 당신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당신 자신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삶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평화가 깃드는 것을 지켜보세요. 기쁨이 되돌아오는 것을 지켜보세요. 당신 안에 그 사람이
당신이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일을 시작하세요.